예, 반갑습니다. 저 정원 NC의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설계하고 제작해서 납품하여 이제 개조 설치했던 스크라바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납품했던 그 스크라바는 타입은 하이브리드 타입이었고요. 선사는 오너는 원래 XT 홀딩즈라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근데 이 배가 MSC에 차터돼가지고 이제 운항되고 있던 그런 배였는데 선종은 8,800 TU 컨테이너 캐리어였고요. 선명은 MSC 알바니부터 앵커리지, 알타미라 세 척 시리즈선이었습니다. 선급은 두 척이 로이드 선급이었고 한 척은 한국 선급 KR이었습니다. 이 배의 이제 주요 그때 엔진은 메인 엔진이 현대 만 BMW의 거기 47,000kW급이었고요. 발전기로는 현대 힘센의 거기 3,306kW짜리 발전기 4대가 설치되었던 배입니다. 그 보일러가 한 대 있었고요. 요런 지금 이제 주기와 보기의 출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일단 디자인은 메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출력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기 발전기 엔진은 81.2% 선주 요구에 의해서 주로 쓰는 자기네 평균 로드였었습니다. 그 81.2% 기준으로 했고, 보일러는 50% 가동되는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 용량은 이그조스트 가스 플로우가 한 40만 kg/h 정도의 용량이었고요. 전체 디자인 커패서티는 한 48MW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크라바 설계 기준인데요. 이 페이지는 저희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은 맥시멈 3.5% HFO로 하였고요. 좀 이제 설계할 때 좀 중요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세정수로 사용하는 해수의 알카리너티인데요. 그걸 저희는 이제 리터당 2,000 마이크로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200 마이크로몰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 저희는 2,000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혹독한 조건에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 결과 나온 디멘전은 그 직경은 한 5.8m였고요. 하이트는 11m 되는 U 타입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펌프가 있는데, 해수 펌프, 결국에는 이제 스크러빙 능력을 이제 좌지하는 거겠죠. 저희는 이제 필요한 해수량이 그때 한 3,120톤 정도 시간당 나와가지고 1,560짜리 헤드는 55m짜리 VFD 오퍼레이션 되는 펌프를 2대를 설치하고 한 대는 스탠바이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큘레이션 워터 펌프는 같은 용량으로 하였고, 다만 이제 그 헤드 수두만 25m로 달리하여서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주요 장비로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샘스 있고 WMS가 있는데, 저희는 워터 트리트먼트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필터 타입, 미국에 있는 오벌린이라는 회사 걸 사용했는데,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WTU는 이제 알파라발의 센트리퓨갈 타입이나, 그 다음에 아파텍이나 리커텍 이런 데 나오는 멤브레인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레셔 필터 타입을 선택한 이유는 공간이 가장 작게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슬러지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액체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드라이캡 형태로 이제 배출할 수 있어가지고 저장도 용이하고 해서 이 타입을 선정했었습니다. 샘스로 이제 가스 모니터링 쪽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그 독일의 시크사 걸 사용했고요. 워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같은 독일의 트리어스 걸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할 때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거기 스크라바 내부의 가스 유동에 관한 해석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CFD를 사용해가지고 해석해서 안에 큰 차압 없이 이제 아주 규칙적인 흐름을 이제 검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수에 대한 그 pH 딜루션에 대해서 CFD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했던 스카라바의 머티리얼은 뭐 SM224부터 이제 슈퍼 듀플렉스인 2507, 그다음에 일반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인 2205를 부위별로 따로 나눠서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스 인렛 부분에는 약간 템퍼레처가 높음으로 저희가 그래도 고온에 강한 SM254 재질을 적용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분에는 이제 슈퍼 듀플렉스 2507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나가는 부분 쪽에 온도가 이제 충분히 뭐 40도씨 근방으로 다운된 그 부분에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2205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 적용함으로써 불편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접봉들 재질이 다 다르고 그것도 선택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이제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한 건데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한라 ENS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제 초기에 이제 피저빌리티 스타디 검토를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상부에 이제 스크라바가 설치가 되고 그 옆에 히트 익스체인저가 있고 뭐 실링 에어팬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부 데크 쪽으로 가서 뭐 E데크, D데크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는 서큘레이션 펌프를 설치했고 이제 맨 밑에 엔진룸 상단 부분에 워터 트리트먼트 유니트 설치했고 하부에는 시워터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히트 익스체인저가 위에 있는데 이것은 클로즈드 루프 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클로즈드 루프 때도 시워터를 저 상부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해가지고 결국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주 요구에 의해서 저 히트 익스체인저를 이제 엔진룸 쪽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다시 설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수 펌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저희께 이제 한 대에 1560 루베짜리인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는 이런 펌프들은 거기 NPSH, 그러니까 Required NPSH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그 높이가 굉장히 제한되는데 보통 이제 워터라인보다 한참 아래 설치되어야지만이 수도도 나오고 성능이 보장되는 그런 이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용량 큰 펌프는 다 그 Required NPSH가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크라바를 리트로핏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공사 중에서 뭐 펀넬 개조 공사도 있지만은 더불어 큰 공사가 이제 수선 하부 공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체스트 관련해 가지고 시워터 펌프가 추가로 설치됨으로써 기존의 시체스트 용량으로선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뭐 대부분의 배가 다 이거 아마 추가로 시체스트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저희도 뭐 펌프 2대 용량하면 3120 루베인데 그거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시체스트를 기존 로 시체스트 위에 상부에다가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로드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발전기 4대 뭐 3,360kW 4대 하면 전체 용량은 13,440kW입니다. 근데 저희 스크라바를 설치함으로써 추가되는 동력 소모가 거기 맥시멈 클로즈드 루프에서 한 770kW 정도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들 오픈 루프에서는 기존에 이제 발전기를 뭐 세대 뭐 한 대 뭐 오퍼레이션 프로파일에 따라서 돌렸을 때 저희가 스크라바 운전에 필요한 이제 동력을 더해도 대부분의 발전기 부하는 90% 이하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클로즈드 루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매뉴버링 상태에서 리퍼 컨테이너 연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로드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는 발전기 부하가 91.5%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선주가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을 세이브해서 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발전기 증설 없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아베바 마린의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모델링했던 샘플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스크라바의 사이즈를 정할 때 설계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로스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 디멘전과 형상으로 맞추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 결과
페이로드의 감소 하나도 없이 설계를 해서 제작해서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컨테이너에 로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피저빌리티 스터디의 이제 결론인데요. 주로 이제 탱크 부분은 대부분 다 포터블 탱크에 상관없는데 저희가 그 중에 홀딩 탱크, 저희는 트리티드 워터 탱크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도 원래 포터블 탱크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잘 안 나와가지고 기존에 배 선박에 있던 코파담, 엔진룸 코파담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홀딩 탱크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시체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키웠고요, 용량을.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차지 포인트, 세정수의 이제 드레인 워터들 그 디스차지 포인트가 초창기에는 저희가 뭐 800A 뭐 2포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CFD 해석 결과 그걸로는 좀 배출 후 4m 이후에서 pH 농도가 6.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300A 4포트 네 군데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실제 시공은 300A, 디스차지 포인트 300A 네 군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뭐 로드 어널리시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평균적으로 90% 이하로 다 나와서 추가 증설 발전기에 추가 증설 없이 했고요. 그다음 MSBD는 뭐 당연히 뭐 시워터 펌프라든가 서큘레이션 워터 펌프 기타 장비들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하면서 특히 이제 시워터 펌프하고 서큘레이션 워터 펌프는 VFD 컨트롤이니까 이 부분에 이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에 대해서 이제 검토도 했었고요. 그 문제 없음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설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스크라바 그 시운전 테이블인데요. 저희가 한 9시간에 걸쳐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드를 스타팅 해가지고 10%에서 40% 맥시멈 80% 메인 엔진 로드 80%까지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저희가 오픈 루프 모드로 시운전을 해서 계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 40%, 10% 스탑까지 다운 시켜가면서 이제 그때는 클로즈드 루프로 오퍼레이션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시운전 결과인데요. 배 세척이 요거 그래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왼쪽에 시트라이얼 데이트라고 한 것은 뭐 저기 10월 25일은 첫 배 알바니의 시운전이고 11월 5일은 앵커리지의 시운전 날짜고 12월 19일은 여기 알타미라의 시운전 날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퍼레이션 모드는 시고잉과 SC죠. 그다음에 매뉴어버링과 임포트 상태에서 계측을 했고요. 모두 다 오토 모드로 기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루프와 클로즈드 루프 두 가지로 해서 계측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세척의 배들이 모두 SO2하고 CO2B가 IMO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을 계측 기준을 이하로 다 하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알바니 같은 경우에 조금 오픈 루프에서 그 CO2 분의 SO2 비율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그런 뭐 높아도 저희가 이제 이제 배출 기준치 안에는 한차 하회하는 것이죠. 41점 얼마죠 그게 아니 21점 얼마인가? 6.66이고 나머지 배들은 대부분 다 뭐 그 이하 2.68, 뭐 3.5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클로즈드 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들이 뭐 맥시멈 2.85, 0.6, 0.14, 0.29 이 정도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라바 고유의 기능상에는 첫 시운전 때부터 하나도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시공 중에 물론 시공은 이제 조선소에서 다른 조선소가 한 일이지만은 저희하고 관련되는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큰 문제점들 몇 가지를 이렇게 발췌해 봤는데요. 가장 컸던 게 이거 이제 스크러빙 워터의 드레인 라인들이 GRE 파이프로 보통 대부분 시공되지 않습니까? 그 GRE 파이프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그 서포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그 서포트의 개수, 그 다음에 서포트의 위치가 충분히 제대로 검토가 안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거기 GRE 파이프에 크랙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분리되는 거기 커플링 부분이 디커플링 되는 플랜지하고 파이프 사이가 찢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분당 한 50톤의 물이 배출이 됩니다. 맥시멈 로드에서는. 그것들이 엄청난 그 양이고 그 하중이고 동적 하중이 걸리는데 그것을 이제 간과를 하고 그냥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해서 이것들은 뭐 어느 회사든지 간에 충분히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CFD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 사전에 됨으로써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존슨은 AS 한다고 상당히 비용을 많이 이제 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스크라바에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왜 불이 났냐면은 옆에서 이제 선체 내에서 이제 수리 작업한다고 용접 작업을 하는데 불똥이 튀어 들어가가지고 그때 위에 그 스크라바 아웃렛 쪽에 마개가 플랜지가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밑에 디미스터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엘리미네이터. 그게 저희가 선택했던 재질이 PP였는데 거기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게 녹아버림으로써 불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이제 용접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PP 재질로 된 디미스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듀플렉스 220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척을 하면서 큰 주요 클레임 사항들,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체 한 11가지가 있었는데 이 11가지 중에서 55%가 이제 저희 쪽하고 이제 뭐 조선소 쪽에서의 문제였고요. 한 45%가 오퍼레이션 미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충분히 배가 개조를 한 다음에 이제 인도되기 전에 충분히 현장에서 온잡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승조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가기에 급급한 대부분의 배들이 나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충분히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작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순에서 저희가 AS를 해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싶은 것들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워터 모니터링 시스템에 샘플링 라인 있습니까? 그게 한 번씩 위치를 잘못 따는 바람에 한 번씩 그 배수 파이프, 드레인 파이프에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완전 드레인되고 없을 경우에는 저희 샘플링 탱크 안에 워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샘플링 탱크 안에 물도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계속 오작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드레인이 디스차지 파이프가 드레인이 다 되더라도 워터 모니터링 시스템 샘플링 라인은 드레인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조를 해줬습니다. 몇 번 해줬습니다. 3척 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일러에 ID 팬이 있는데 이거 설치를 저희가 보일러 이그조스트하고 3웨이 댐퍼 사이에 설치하는 바람에 이 스크라버를 작동하지 않는 바이패스 중에도 이 ID 팬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그때는 개조는 못 해줬는데 이제 다음 배부터는 저희가 보일러 ID 팬 설치할 때는 스크라버와 3웨이 댐퍼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게 뭐 어떻게 좀 사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깊이 검토했으면 이런 이제 실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루프로 돌리다 보니까 NaOH 도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NaOH 투입 라인을 시워터하고 서큘레이션 워터가 스크라바로 들어가기 전에 스크러빙 워터 공급 라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파이프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스태틱 믹스를 달아가지고 공급을 해줘도 NaOH가 아주 제대로 잘 섞여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결국에는 서큘레이션 워터 탱크로 NaOH를 바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충분히 잘 믹싱을 해서 서큘레이션 워터 펌프로 이제 스크라바에 공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저희 AS 작년에 3척 AS를 올해까지 1년이 다 지나갔군요. 3척 다 이제 해줬는데 그때 저희 AS의 단을 맵입니다. 처음에 이제 크레임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리모트로 해가지고 리모트로 가능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서버 컨트롤해서 리모트로 AS를 해줬고요. 만약에 리모트가 불가능한 그런 메케니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해서 출장을 가서 이제 수리를 해주거나 출장을 가지 못할 오래 같은 이런 상황 되면은 머티리얼만 자재만 공급해줘가지고
뭐 선사해서 수리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AS들을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다 뭐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스크라바인데요. 저희는 보통 대부분의 타입들이 이제 팩트 베드를 쓰고 있죠. 팩트 베드는 이제 폴링으로 구성되는데 이 폴링이 이제 익조스트 가스하고 시워터하고 이제 잘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 접촉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효율이 일렉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 폴링을 안 쓰고 그냥 영구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 베인이라는 저희가 특허낸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설치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차압도 굉장히 낮고요. 이 폴링 쓰면 차압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차압도 뭐 100mm AQ 이하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영구적으로 스크라버하고 수명이 같이 갑니다. 교체할 필요가 없죠. 근데 폴링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죠. 이게 그다음에 저희 다른 기술인데 저기 이제 동시 타랑 탈지를 하는 스크라버를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삭스 스크라버 안에서 낙스, 디낙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라버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DNVGL의 AIP 받았고요. 단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선사들이 먼저 이렇게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동시 타랑 탈질 장치에 이제 테스트하는 광경인데요. 위에 세 장은 저희 1세대 촉매를 이용한 동시 타랑 탈질 테스트 코멜에서 했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DNVGL의 AIP를 받았었습니다. 그 아래 사진 두 장은 저희가 2세대 촉매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개선된 이제 동시 타랑 탈질 기술이죠.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시 타랑 탈질 테스트할 때 저희가 코멘에서 했던 건데요. 보시다시피 삭스는 99% 이상 제거되고요. 낙스도 다 98% 이상인데 하나 보시다시피 100% 로드에서 낙스가 84.4% 나왔는데 이것은 그때 이제 저희가 파이로트 플랜트로 만든 스크라바 용량을 2배 초과하는 200%에 되는 배기가스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계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4%의 저감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뭐 저기 IMO 티어 3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요것만 해도 예. 요거는 DNVGL의 저희가 AIP였고요. 예. 이건 저희 이거 실적입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6척 딱 했는데 작년에 6척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몽땅 다 컨테이너선이었고요. 대용량이죠.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오픈루프 시작했고 나머지 3척이 하이브리드였고 또 나머지 2척은 일반 오픈루프인데 요거는 이제 스퀘어 타입, 렉탱귤러 타입으로 제작해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